북한의 8차 당대회 개막 소식 하루가 지나서 전해졌습니다.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대회를 이끄는 주요 인사가 대거 물갈이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도 전문가분 나오셔가지고 과연 북한 8차 당대회가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워낙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소식으로는 어제 개막을 했다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상당히 그 개막 이후에 밝힌 건 이례적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당대가 하나의 축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하고 또 그 부분을 이제 일반 북한 주민에 알리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최되고 그 다음 날 발표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조선중앙통신 외에 뭐 노동신문처럼 대내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매체도 이후에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사실은 어제 오후 늦게부터 북측에서 당대회를 개최한 것 같다는 이제 그 북한 쪽의 소식통들이 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가 오늘 아침에야 이제 북한 노동신문이 발표하면서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아무래도 그 당우위 국가인 북한에서 당대회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 김일성 그 통치하에서 1980년에 열렸다가 36년 만인 지난 이제 2016년에 열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그 당규약에 나온 대로 5년 내에 열릴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채 5년이 채 안 된 1월 달에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게 됐고요. 또 실제로 이번 당대회를 개최하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은 한참 전인 8월 20일입니다. 지난 당 전원회의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일찌감치 예고를 했고요. 또 작년 연말부터 대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확진 검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들을 한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당초에는 공개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개최 다음 날 이제 밝힌 것은 조금 이제 이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에서는 이 대의원들 내에서 일부 뭐 확진자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대로 열지 아니면 연기할지 고민하다가 일단 어느 정도 뭐 일부 대의원 교체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공개하지 않았다가 전격적으로 이제 어제 아침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고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이전 그 당대회 때 장면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8차 당대회 관련해서 그 뭐 조선중앙 TV나 이런 걸로 지금 지금 이게 8차 당대회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8차 당대회 사진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예. 그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사진인 것 같은데 영상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사진으로만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 사진 뭐 얼마 전에 들어온 사진이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의 대의원들이 지금 노동당 청사에 모인 거잖아요. 근데 사진으로 봐서도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뭐 북한 당국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북한에서도 코로나19 관련된 환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그 이번 8차 당대회 지금 보고 계시는 얼마 전에 들어온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규모가 한 7천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다들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의원들이 이미 12월 말에 평양에 와서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뭐 일부 이제 일부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제외하느라고 좀 일정이 확정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코로나 그 확진자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의원 대표자 4,750명, 그다음 집행부 250명, 그리고 방청객 2,000명에서 7,000명이 지금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지난번 12월 28일 날도 이 그 대표증을 이제 그 당원증을 대표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때 굉장히 밀집해서 있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북측에서는 이제 적어도 대의원들 간에는 이런 확진자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WHO에서 조사한 결과, 샘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북한에는 그 한 만여 명을 조사했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제 발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좀 그 폐쇄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철저한 그 검역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당 지도부나 대표자들에게는 그런 확진 조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 8차 당 대회가 어제부터 개최가 됐고 이례적으로 오늘 하루 늦게 개최됐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사진이 8차 당 대회 사진이 또 뭐 조금 전에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 영상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북한의 그동안 모습을 봤을 때 먼저 사진이 공개가 되고 뭐 오늘 오후나 오늘 저녁 때쯤에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영상으로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첫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은 오늘 저녁 정도 되면 조선중앙TV에서 동영상이나 이런 화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대회 관련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이 당대회 집행부의 한 70% 정도가 교체가 됐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250명 정도 되는 데서 뭐 74% 정도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첫째는 이제 이 군부 출신들의 위상을 많이 낮췄고요. 두 번째는 세대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 경제 분야의 지도부들을 대거 등장을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도부의 이제 물갈이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주목해야 할 인물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과 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포함돼 있던데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셨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용원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행부 명단 39명에 포함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들이 이번 그 당대를 통해 가지고 정치국 정의원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을 해볼 수 있고요. 특히 금년 들어와서 김여정이 대남 정책이나 또 대미 정책의 총책으로서 이제 입장을 굳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할에 걸맞는 당내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정치국 정의원의 자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김여정과 더불어서 조직지도부의 핵심 간부가 또 집행부에 들어갔다는 건 이 조직지도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당의 핵심 부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정도 되면은 북한의 주요 간부들을 전부 다 외울 정도로 상당히 아주 오랫동안 이제 북한 권력에 그 개입을 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는 뭐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5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이 조용원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항상 옆에 있었고요. 하노이에서도 이제 좀 뒤늦었지만 역시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과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당내 인적 쇄신을 하는데 조용원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8차 당대회 사진이 공개가 돼서 관련된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당대회에서 노동신문이나 뭐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더라고요. 개회사 내용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이제 그 제7차 당대회에서 합의했던 결의했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그 전략이 미진했다는 부분을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패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그 8차 당대회 소집을 결정할 때도 같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방침들, 그러니까 8차 당대회가 단지 7차 당대회 성과들을 이제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미래 전망을 이제 좀 강하게 밝은 전망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개막 연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인민 대중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여러 그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각 도나 또 단위별로
사람들을 파견했고 여기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인민 대중들의 지혜를 이제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폐막해서 최종적으로 당대회 결정서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마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형태로 해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개회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그 오늘 나온 부분은 어제 있었던 사업 총화 부분이고요. 사업 총화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지난 2018년 이후에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면을 주도하면서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경제 평가 속에서 묻어두는 형태로 진행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주목할 것은 앞으로 통일 사업과 대외 관계에서의 어떤 진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서 남북 관계나 또는 이제 대미 사업을 포함한 대외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성을 갖고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태도를 보면은 북한이 먼저 남북 대화라든지 또 북미 대화를 제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또 10월 10일 열병식 담화에서 연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은 몇 가지 조건을 내건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적대시 철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미 대화를 직접 제안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대화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면서 미국에게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한 답을 요구할 거라고 보고요. 또 남북 대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선미 군함의 정책 원칙을 이제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만 남북 대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도 천명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남쪽 그러니까 코로나 문제가 진정됨에 따라서 남쪽 동포들하고 손을 맞잡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 뭔가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또 통일에 대한 어떤 그 희망 또는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미국을 향해 던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시점상을 놓고 봐서도 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1월 20일이잖아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대미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공을 미국에 던진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미국의 이제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금 본격적으로 미 의회에서 주요 인사들,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 CIA 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어떤 모든 인사가 끝나려면은 통상적으로 5월 말 6월 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도 그 대화 메시지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경우는 의회 인준 청문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북 협상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미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북한에 대한 대화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제 당대회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제 1월 이제 하순으로 뒀기 때문에 상당한 공백이 있습니다. 보름 이상의 간격이 있는데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북측에서는 이번에 어떤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또 미국의 행정부의 그 전개 과정도 출범 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 꾸려질 외교 안보 진영이거든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몇 면을 한번 보면서 한번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국무장관 지명자는 토니 블링컨,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제이크 설리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간의 어떻게 보면 친밀도나 이런 걸 따져서
회담을 이끌어가는 톱다운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그 외교적인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 먼저 합의를 이끈 이후에 정상회담을 가는 이런 전통적인 바텀업 방식을 그 선호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는 그 이란 핵 합의를 설계한 사람이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정에 봤을 때 단번에 어떤 비핵화를 실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버텀업 방식으로 해서 실무 협상을 강조하고 있고요. 토니 블링컨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북한에 대한 단계적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뭐 양보하거나 이런 자세는 아닙니다만은 철저한 검증과 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단번에 이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서 대화를 복원하는 데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여름 지나고 하반기가 들어가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위원님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를 설명하면서 이란식 핵 합의를 설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그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납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란식 핵 합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이란식 핵 합의라는 게 미국 그 전통적인 그 안보리 상임위에서 5개국하고 독일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란까지 포함해서 7국이 합의한 건데요. 처음에 이제 2002년부터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미국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미국 내 이제 그 이란의 온건파 중도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도파 정권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란 핵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어떻게 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그 보장을 하는 거죠. 그 우라늄 농축을 무기화로 전용할 수 없게 하지 않는 대신에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가 핵심인데 그걸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식 핵 합의를 설계했던 사람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란식 핵 합의에 대해서 복귀하려는 그런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를 북핵 해법에 그 적용을 한다면 예전에 저희가 했던 뭐 육자회담 같은 다자회담이 다시 그 모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자회담 가능성은 없고요. 왜냐하면 육자회담의 경우는 중국의 의장국을 맡았기 때문에 다시 그 이 키를 중국에 넘길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도 출발은 북미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으로 봤을 때 한미일 3자 협의 형태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을 지렛대로 해서 중국을 이용한 북한 압박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실무 협상의 성과가 나와서 합의 볼 쯤이 됐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이제 부분에서는 이제 이 육자가 모이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란 핵 합의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P5 플러스 1 6개국이 모여서부터 협의를 했지만 아마 북한에 적응할 때는 이 톱다운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북미 대화 재개 형태가 출발점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 3자 협의와 또 미중 협의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아마 육자회담의 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쭙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결국 미국이 중국에게 키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 예상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미일 이런 동맹, 전통적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핵 해법을 모색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도쿄올림픽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지금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연두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이어서 있었던 산케이 신문과의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를 이제 희망을 했고요. 특히 뭐 가능하다면은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서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